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살펴봅니다. 오늘의 작업 순서를 미리 확인한 다음 단계별로 세부 작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마 작업을 하시기 이전에 목재에 아까 조립을 하면서 발생한 타카 자국이라던가 이런 흠들이 있다면 이것은 먼저 필러를 통해서 흠을 메워주게 됩니다. 우드 필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지금 이 제품 이외에도 물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필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연마 작업 이전에 필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흠, 틈 내지는 크랙 등을 메워주시게 되면 연마를 하고 추후에 도장을 했을 경우에 퀄리티를 더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연마가 끝나고 기계가 사용되기 힘든 부분들, 모서리라던가 이런 엣지면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을 이용해서 연마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샌드페이퍼를 4등분해서 지금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샌드페이퍼를 접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반만 접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보다 좀 더 미끌림이 없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샌드페이퍼를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형태에서 반만 가위집을 내주신 후에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사포질을 하면서 사포가 밀리거나 찢기는 그런 현상을 막으실 수도 있고요. 사포를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알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수작업을 통해서 연마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각재, 면이 평평한 각재에 사포를 말아쥐고 작업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각재에 사포를 말아쥐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일정한 평면이라던가 어떠한 각면을 고르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종류의 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레탄 도료라고 하는 도료가 있습니다. 이전에 무늬목 가구에 가장 많이 쓰이던 도료인데요. 화학 도료이고요. 주재와 경화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목재 표면에 우레탄 코팅을 하는 개념의 도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도료는 수성 바니쉬계 도료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도료이긴 하지만 수성 제품으로 나오는 일반적으로 바니쉬라고 하는 건 유화 그림을 코팅할 때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이거를 목재에 적용할 수 있게끔 개량해서 만들어져 나온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천연 오일류가 있겠습니다. 천연 오일은 말 그대로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 성분으로 목재 자체에 오일이 침투를 해서 목재 자체가 부패를 막고 변형이 막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도장을 하시기 전에는 전체적인 면에 남아있는 이물질들을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천에 오일을 골고루 묻혀주신 후에 결 방향에 맞춰서 오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각 천연 오일의 제품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횟수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생기는 도장 피막의 두께도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시느냐에 맞춰서
그 제품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목재 제품의 도장 순서로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눈에 보일 부분, 윗부분, 바깥쪽 부분을 마지막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아래쪽 부분을 도장 마감한 후에 바로 바닥에 놓게 되면 또다시 오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페인터스 콘이라던가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건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마다 모두 다르지만 도장의 경우에는 1회 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도, 중도, 하도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최소 2단계 이상, 많게는 대여섯 단계까지도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스프레이 도장은 지금 이 보시다시피 스프레이건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압축 공기를 통한 도장을 하게 됩니다. 압축 공기로 균일하게 도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도료의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부피가 넓은 경우에는 지금 이보다도 더 큰 스프레이건을 사용해서 도장 작업을 하시는 게 넓은 면적을 빠른 시간 안에 소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프레이 도장을 하실 때는 도장의 면적과 압축 공기의 양, 그리고 분사의 정도를 조절하는 이 세 가지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작업물이 소형인 관계로 압축 공기는 그닥 세지 않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제품을 도장하는 과정에서 천연 도료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화학 도료나 내지는 합성 도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스프레이 도장 방법을 사용하실 경우엔 인체에 유해한 유해가스를 흡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레이 도장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방독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처럼 초벌 도장이 끝나게 되면 도료의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8, 9시간의 건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초벌 도장이 건조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목재 표면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중도, 상도 도장의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도료의 종류에 따라서 중도, 상도의 도장은 생략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도료의 경우에는 적어도 2회, 많게는 4, 5회까지의 도장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초벌 도장이 끝나고 목재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그리고 손으로 만져 보셨을 때 거스름이 일어나 있거나 먼지가 앉아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면을 연마를 하신 후 다시 재도장 작업을 거치셔야 합니다. 연마를 하실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공업용 수세미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포를 사용하셔서 표면을 정리해 주시게 됩니다. 수세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표면을 가볍게 쓸듯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표면 연마 작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다시 손으로 한번 만져보셔서 표면 상태가 고르게 잘 연마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재도장 그리고 세 번째 도장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